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수다 이소구입니다. 약속의 땅 3200포인트. 제 생각보다 하루 먼저 왔습니다. 오늘 3200포인트 바로 왔네요. 제가 지난주 그리고 어제 생방송에서도 이번 주 수요일 3200포인트 가능합니다. 그리고 못해도 목요일날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참아보고 저점 매수하시죠 라고 했는데요. 오늘 하루에 3200포인트 옵니다. 일단 3200포인트 보고 결정하자 라고 말씀드렸었던 예상 적중은 했는데요. 여기에서 그럼 더 갈 건지 아니면 또 조정이 나올 건지 그걸 좀 알아야 되겠죠. 급등 이유와 향후 전략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 급등의 원인 하나씩 살펴보죠. 표면적인 이유는요, 환율 하락, 거기에 더불어서 이때와 동시에 외국인의 선물, 특히 주식 매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1시 저점을 찍고 쫙 코스피 지수 올라와서 3200포인트까지 왔어요. 외국인, 지금 파란색이 외국인 매매 동향인데요. 외국인 매수와 괴를 같이 한다는 거 보이시죠? 거기에 더불어서 비차익 매수예요. 요 아랫부분이 프로그램인데요. 비차익 매수.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차익 매수는 선물과 연동돼서 사고팔고를 하는 거고요. 비차익은 선물과 상관없어요. 어떤 펀드가 이거 사겠어. 그럼 사는 거예요. 오늘 1조를 산 거 보면은요. 외국인이 어느 펀드일지는 모르지만 어느 국가일지는 모르지만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대형 ETF일 수도 있고요. 그런 매수가 좀 들어온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분봉 흐름으로 보시죠. 앞서 11시 저점으로 올라왔다 그랬죠. 그런데 환율 부분을 잠깐만 볼게요.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요. 11시 10분을 기점, 11시 반이네요. 계속 떨어지죠.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하고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를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 들어서 8월 들어서면서 이 하락, 급락이 나왔을 때 이 원인이 뭐였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환율 하락, 급락했었던 원인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대, 2000명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 안에서 주변 증시보다 약한 흐름을 보였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은 계속 올라갔고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환율 하락합니다. 한 번 더. 오늘 발표된 확진자 수, 의미심장한 확진자 수가 나왔죠. 확진자 수 감소가. 이거에 따라서 야, 이거 경제 봉쇄까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시되는 외국인의 눈초리가 좀 변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첫 번째로 들 수 있고요. 두 번째, 화면 보시죠. 여기에는 지금 조선비즈에서 4시 4분 뉴스로 올린 건데요. 장중에 11시에서 12시 사이에요. 이 속보치 비슷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TSMC도 올렸는데 삼성전자, 연대, 반도체 가격 인상카드 만지작, 파운드리 투자 기반 위한 인상 검토 시작한다. 늘어나는 수요 대응하고 수익성도 확보할 것이다. 업계에서는 4분기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공급 가격 현실화 빨라질 듯하다. 이건 뭐죠?
반도체 가격.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영향력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반도체 고정거래가가 전월 대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락과 동시에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이 급락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에서 보시면은 11시를 기점으로, 11시 반을 기점으로 쭉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점을 놓고 보면은요, 이러한 요인이 또 있구나. 반도체 고정거래가 예상외로 전월 대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고정거래가 최근 들어서 현물가가 소위 소매가가 고정거래가 아래로 내려왔다. 그 대부분 현물가가 더 높거든요. 근데 고정거래가 아래로 나왔으니까 고정거래가도 낮춰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해소되는 흐름이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내일 발표가 됩니다. 8월 수출입 데이터. 요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뿐만이 아니고 업종 대표주 전반을 얘기하는 건데요. 8월 수출입 데이터 내일 발표되는데, 야, 20일까지 데이터 괜찮았어. 근데 나머지 10일 동안도 괜찮지 않겠어? 라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주변 증시에 대해서 더 약세를 보였죠. 환율도 올라가고 증시는 더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 환선으로 하면은 훨씬 더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증시가 싸게 보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앞서 비차익 매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펀드가 들어온 것 같다. 그러면은 외국인이 매수 전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일단 어느 외국인인지, 외국인 뭐 수천 명, 수만 명 될 거 아니에요? 뭐 나라도 국적도 다 다를 거고요. 어디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선빵을 날린 겁니다. 소위.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바로 이 부분을 살펴보세요. 이 부분 좀 더 크게 해서 글자를 크게 보겠습니다. 이 부분 외국인 추정 프로그램 비차익 이 부분인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외국인 매수의 대부분을 프로그램이 들어왔는데 대부분 또 비차익 프로그램이야. 삼성전자 대표주 지금부터 따라오시죠. 시가총액 2위 SK 하이닉스 외국인 비차익 거의 똑같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보겠습니다. 외국인 매수 비차익 카카오 외국인 매수 비차익 거의 똑같죠. 거기다가 현대차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외국인 비차익 기아 외국인 추정 비차익 매수는 좀 적지만 좀 더 매수를 했네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더 강한 삼성전자 비슷한 현대차보다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특별히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은행주가 저점에서 올라오면서 지수는 반등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하나금융 마이너스에서 3%까지, KB금융 마이너스에서 1% 가까이, 그리고 신한지주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1.5%. 그런데 보시면은 비차익 거래가 다 들어온 거 보이시죠? KB금융 외국인 매도했는데 비차익은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금융 외국인 매수와 비차익 매수. 자, 그리고
업종 대표 중에 삼성전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3%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외국인 매수와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비차익은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어떤 펀드에서 들어올 가능성 혹은 ETF죠. 그것도 외국인일 수 있어요. ETF에서 한 번에 바스켓으로 매매했을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업종 대표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던 요건이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더 올라갈 건지 말 건지, 오늘 끌어올린 주체가 외국인이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일단 떨어진 바로 이 지점, 제가 목적지 3200포인트, 일단 여기까지는 기다리시죠. 매도를 하더라도. 저점 매수입니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한 방에 왔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점이죠. 여기서 매물 소화 국면은 좀 필요합니다. 오늘 한 방에 들어 올렸기 때문에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그리고 이제부터 매물대에 진입을 하거든요. 앞에 있는 바로 이 부분, 매물대, 이거 다 매물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 조정 과정은 분명히 필요할 걸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전망, 매물 소화 과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 이런 거 보면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코로나 확진자 수 감소, 요게 조금 더 이어진다면, 내일 수출입 데이터가 좋게 발표가 된다면, 환율이 좀 더 내려간다면, 제가 간다면이라고 했지만은요,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접근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200포인트대에 매물 소화,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변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 3200포인트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전략을 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서 주도주가 탄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동생들 좀 몇 개 종목을 버리고 주도주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종목별로 대형주가 오늘 다 끌고 갔죠? 중소형주는 오전 대비 약화가 됐어요. 형님들이 끌고 가는 장세 이후에는 중소형주의 순환매 그리고 업종 테마별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길목 지키기, 종목별 저점 매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3200포인트까지 보자라고 했는데 더 갈 여유는 있어 보인다. 다만 단기적으로 조금 눌릴 수는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힘내시죠. 쫄지 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놀라셨나요? 하지만 3200포인트 목적지에 온 상태에서 약간 눌리더라도 여기에서 종목 교체 정도, 비중 조절 정도만 조금 하시고 장세는 주변 증시에 대해서 상대적인 강세 예상되고 환율 하락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더더욱 강한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고품격 주식 수단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상황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말씀을 드렸고 다른 데에 없는 내용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저의 분석 툴 안에 있는 부분이니까요. 참고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8월 기간 동안에 좀 힘들었지만 이제 다시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다만 한 가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정 부분 현금화하면서 종목 교체도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고품격 주식 수단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